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FX와 KF-X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군이 원하는 대로 국내 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이제는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전투기를 직접 만드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택환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차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공군은 2006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0년에 우리 영공을 잘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전투기 보유 대수를 430여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보유했던 530여 대에 비해 양적으로는 100여 대가 줄어들지만 차기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들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밑그림은 순탄치 않은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공군이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해온 전투기들은 해마다 조금씩 도태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신규 전투기들은 번번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이 되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필요한 전투기 보유대수보다 100여 대의 전투기가 부족하게 되는 이른바 전력 공백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함이 여기에 있으며, 올 상반기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KF-X 사업 추진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공군은 전투기를 해외에서 사오든지 아니면 국내 개발을 하든지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전투기를 제때에 도입해 영공 수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을 지지하는 것은 그동안 해외 직공의 항공기와 국내 개발 항공기를 모두 운영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개발 항공기를 운영할 때의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작전 운영 개념의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개량이 필요합니다. 과거 F4, F5와 같은 1세대, 2세대 전투기들은 디지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차례의 기골 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4세대, 5세대 전투기 또는 앞으로 우리가 보유하게 될 전투기들의 경우 디지털인 첨단 장비와 통합 소프트웨어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량 소요가 더 많을 뿐더러 한 부분을 개량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제작사와 협력해 성능 개량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할 기종도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운영하는 동안 최소 3에서 4회는 성능 개량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용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제도적인 제약 문제는 더 큰 장애물이 직공의 항공기를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개량할 때에는 반드시 개발국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무장을 장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 개발한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입니다. 무기는 성공적으로 개발지만 체계 통합이 제한되어 조종사들은 KGGB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를 100km를 이용해 허벅지에 고정해놓고 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발 항공기의 경우에는 공군의 작전 요구에 따른 개조 개발과 성능 개량이 훨씬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초 국산 훈련기인 KT-1에 기총 및 로켓 무장을 장착하여 KA-1으로 개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P-50의 경우도 레이더, 자체 보호 장비, DL, JDAM 장착 능력 등을 보강하여 FA-50을 개발했습니다. 블랙이글을 위한 특수 비행용 항공기 T-52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독자적 플랫폼의 확보는 해외에 덜 의존적인 전력을 구축하는 확실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전투기 정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부품 수급이 늦어지거나 고장 원인을 못 찾아 시간이 지체되면 아무리 가공할 위력을 지닌 전투기라도 경락고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전력 손실과 다름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항공기 수리 부속 수급은 우리 공군의 중요한 전력 지수인 항공기 가동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전투기 정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부품이 늦게 확보되거나 고장 원인을 못 찾아 시간이 지체되면 아무리 가공할 위력을 지닌 전투기라도 경락고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가 아예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 수리 부속 수급은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출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항공기는 국내 개발 항공기에 비해 수리 부속 확보와 고장 원인 확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고장난 부품에 대한 해외 수리는 400일 이상 걸리는 경우까지 있었고, 특히 항공전자 계통의 수리 부속은 해외 조달 기간이 20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투기의 결함이 발생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제작사에 문의해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답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산 항공기인 KT-1과 KA-1, T-50의 경우 주요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생산업체의 발빠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최신형 전투기를 사온다고 하더라도 30에서 40년 동안의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F-16 전투기의 경우 연간 미국에 지불하는 기술 지원비는 약 600만 달러로 30년 운영 시 약 1억 8천만 달러가 듭니다.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수리 부속도 해가 갈수록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허튼 말이 아닙니다. 반면 국내 개발 항공기의 운영 유지비는 훨씬 경제입니다. 국산 T-50 한 대의 연간 평균 운영 유지비는 5억 3천만 원인데 비해 항전 장비 등 성능이 비슷한 F-16의 연간 평균 운영 유지비는 14억 3천만 원으로 T-50의 3배에 가깝습니다. 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전투기 F-5조차 연간 5억 9천만 원이 듭니다. 공군만의 입장을 떠나 국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항공산업을 성장시키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공산업이 고용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7천여 명 규모인 국내 항공 관련 종사자들이 KEFX 사업이 국내 생산으로 추진되면 적게는 4만 명에서 많게는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산업 규모도 무려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산업,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으로의 기술 파급 효과는 40조 원대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처음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국산 전투기가 20여 년 만인 내년 5월쯤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명명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1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보정익사업 부문 상무는 KFX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KFX는 삼성휴대폰과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2002년 11월 소유가 결정됐고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 개발이 진행됐다. 이때 카이에서 3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이후 약 3년의 기간을 지나 2016년부터 체계 개발이 본격화됐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 항공기 형상과 내부 구조를 확정했다.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 항공기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KEFX에 예정된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 자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KEFX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과 구조물, 기계장치, 전자장비 등이 필요하다. 복잡성과 성능 측면에서 극한의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발 인력 확보였다. KEFX 개발 착수 시점에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해 위기를 넘겼다. 내년 시제기가 출고되면 시험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필요하지만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항공우주와 같은 산업에서 우수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해 있어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PDR에서 엔진의 공기흡입구 설계와 전투기 내부 배치 설계가 어려웠다. 공기흡입구는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초음속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총 8회의 풍동시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의 공기 흡입구 설계를 완성했다. 아름답지 않은가? 또한 초음속 성능을 위해 항공기 단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항공기 내에 탑재해야 하는 엔진, 착륙장치, 2차 동력장치, 비행저 액추에이터 등을 배치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CDR 과정에서는 중량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목표 중량 달성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중량 목표를 달성 못해 개발 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됐다. KF-X 중량 절감을 위해 포상 제도를 운영했다. 총 75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를 반영, 결과적으로 960kg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량 절감 포상 제도는 대부분의 항공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카이도 T-50 개발 때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면을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도 어려웠다. 도면은 PDR 이후 15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KF-X 도면은 13,700장에 달한다. 그 결과 월간 최대 1,700장의 도면을 완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항전 장비의 국산화 결정으로 KF-X 개발 리스크가 높아졌다. 만약 개발이 지연되면 항공기 개발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는다. 그러나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 첨단 전투기는 항전 장비의 가격 비중이 커 항전 장비 국산화는 전투기 단가를 낮춘다. KF-16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130여 대의 항공전자 성능 개량 사업에 약 2조 원이 소요된다. 현세대 전투기들의 항전장비 발전 속도와 부품 단종 등을 고려할 때 전투기별 1에서 2회의 항전장비 업그레이드가 보편화되고 있다. KF-X가 양산되면 추후 성능 개량 사업에서도 외화 유출이 최소화될 것이다. 현재 4대 항전장비 개발이 순항하고 있어 이러한 장점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체계 개발 기간 시제기 6대와 시상 구조시험 제2대를 제작한다. 또한 우리 공군의 F4 및 F 대체 물량, 인도네시아 공군 소요량을 제작할 예정이며 그 외 추가 물량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를 통해 실제 항공기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고장 상태를 시험할 수 있다. 또한 극한의 조건을 상정해 실제 비행시험의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KF-X 성능검증 항목은 요구도 1만 1000여 개, 감항엔진 기준 750여 개의 매우 방대한 규모다. 시험 장비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 제작했다. T-50 개발 당시와 비교해 국내 기술 역량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노하우는 한국의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